대만을 방문하신다면 어디를 방문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이베이를 뽑는데요. 그 중에서 그러면 딱 한 곳을 정하라고 하면 어디로 할까요? 저와 사춘기 아들은 국립고궁박물원을 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시니어 라이프 시사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은요, 중국에서부터 약 70만 점의 유물들을 가지고 온 곳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약 8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중국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국립고궁박물원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세 가지를 크게 느꼈습니다. 일단 차이나 하면요, 중국 하면은 가보신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거대하고 웅장하면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곳 타이베이에 있는 박물원을 가보니까요, 그 예술 작품이 우리가 생각한 편견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즈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두 가지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육형석과 그 치욕백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실제로 고기 모양의 돌이고요. 그 다음에 배추와 여기 여치가 있는 아주 세밀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가장 최고의 보물로 잡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작품들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마침 인도 같은 데 가보시면요, 고대 문명이 발달한 곳에 가시면 웅장한 것과 더불어 세밀한 부분은 굉장히 세밀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색깔인데요. 색깔도 단순하지 않고 유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방 계열의 밝은 색깔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역사와 문화와 유물은 굉장히 다채로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보시는 것은 신석기 시대 제품인데요. 작품들인데 이곳 속에서도 사람이란 존재가 예술을 지향을 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이런 아트를 추구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시니어 라이프와 관련돼서 독특한 그 문구를 봤는데요. 송나라 때부터 중국인들은 건강과 장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체조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이런 것을 집대성했는데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 두 번째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는 영양, 그리고 특이한 것은 바로 노부모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타이베이에 우리 아들과 한 4일 정도 있으면서 인상 깊은 세 가지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여기 첫 번째는 이 사진입니다. 그 중정 기념관에 있는 전시된 사진인데요. 산동에 있는 작가의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본 메인랜드 차이나와의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장개석 초대 총통의 그 동상이 있는 이런 기념관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마치 미국의 워싱턴 마뉴먼트에 있는 링컨의 사이즈 정도를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웅장함 속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공산당으로부터 패퇴해서 온 곳이 대만인데요. 이런 사이즈를 보이는 것에서 약간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교롭게 제가 있는 동안에 타이베이 타임스를 봤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완차이나 정책을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나운스먼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죠. 어렸을 때 저는 중국하고 대만이 거의 비슷비슷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대로에 보면요, 중국은 거대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고 그 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립된 그런 곳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 한 분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고립되었다. 그리고 그럼 완차이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향해서 상하이나 이런 곳을 가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정치, 그럼 어르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에 대해서 거기서 노 코멘트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과연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대만의 젊은이들은 우리 사춘기 아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생각하는데요. 이 젊은 친구들은 우버라는 것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버에 접속을 하면은 결제까지 되고 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있는 무한한 정보들은 유튜브 속에서 떠다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획득을 하고요. 국립고궁박물원에서도 이제 오디오 세트를 듣고 그 속에서 그 시스템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을 아주 편하게 익숙하게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런 겁니다. 그 시니어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온 삶은 전쟁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대립도 있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글로벌 세계의 하나가 돼서 편견 없이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 같으면 외국인이야 뭐 이런 저희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세계 속에 그냥 차분히 녹여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사이좋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이베이에 가신다면 그 무려 70만 점의 어마어마한 인류 문화 유산이 있는 국립고궁박물원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중국의 타이완, 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의 소리를 귀그려 보시고 그 솔루션의 방법으로 이 글로벌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편견 없이 서로 존중하며 사이좋게 지나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가 많은 가설이죠.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는 실제로 이런 그 선입견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 사회 속에서 녹아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 하는 활동이 그대로 묻어 들어가고요. 타이페이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뭐 츠타야 서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본 친구들조차도 그냥 서스럼 없이 어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갖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타이베이에 만약에 여행을 가면 가장 좋을 곳 국립고궁박물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컨텐츠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